이제 대학 가지 말라는 빅테크 기업의 메시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실제로 한국에 그런 교육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대안학교들은 목표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창업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학교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제 유튜브에 출연하셨던 어떤 그 옥스퍼드 수학과 졸업하신 분이 그런 학교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목표는 창업이다. 근데 이게 글로벌 사회를 생각해보면 말이 돼요.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에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외국에서 저도 외국에서 6년 살면서 많은 저기 뭐 미국에서 온 친구들, 유럽에서 온 친구들, 다른 아시아권에서 온 친구들 많이 만났지만 Which university did you graduate?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너는 뭘 좋아하냐, 넌 뭘 잘할 수 있냐 물어보지 너 어느 대학을 나왔니라는 질문을 정말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알게 되겠죠. 알게 되겠지만 너 어느 대학을 나왔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중요하고 대학 다니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대학을 나왔다. 내가 어느 경로로 어느 장소에서 지식을 습득했다가 예전보다는 많이 이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식을 습득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which university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대학에서 땄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저는 외국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친구가 암스테르담 대학을 나왔고요. 어떤 친구가 스톡홀름 대학을 나왔어요. 어느 친구가 더 우수한 친구인가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세요? 어떤 친구는 저기 남아공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어떤 친구는 저기 호주에서 한 멜버른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어느 대학을 나온 친구가 더 우수한가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뭐 MIT, 하버드, 뭐 일본, 뭐 한국, 요즘 아시아로 치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 뭐 칭화대, 북경대, 도쿄대, 서울대 이런 데 나온다면 아 그래 뭐 하겠지만 그 외에 정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알아줄 것이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연세대와 한양대 중에 어느 대학이 더 좋은지 외국 사람들 정말 알아줄 것이냐?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하면 대학을 가기 싫으니까 이제 도피성으로 간다 이제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뜻이 확실해. 이런 친구들은 저는 그거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익숙하지 않은 정서지만 필요할 때 대학을 간다. 학위를 딴다. 전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야겠죠. 한국에서 대학을 가지 않고 뭔가를 도전한다는 거는 더 편한 길이 아니라 수십 배 힘들고 더 도전적인 길이다. 라는 거는 뭐 그거는 감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편하려고 대학을 안 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뭐 사실 저도 제 아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번 해볼래? 3년 후에 대학 가자. 되기만 하면. 우리 아들이 그런 재능을 찾기만 한다면 정말 밀어주고 싶다. 아직 못 찾아서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재료공학을 했어요. 재료공학을 하고, 근데 저는 서울대학교 가서 재료공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땄는데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경력 자체는 인정을 받았겠죠. 근데 제가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은데 왜 못했을 것 같냐면 박사 학위가 없어서 남들이 나를 못 알아줬을 것 같다는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때 음대 친구들, 미대 친구들, 경영대 친구들, 법대 친구들, 다른 공학 친구들, 자연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던 경험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내가 외국에 나가서 친구들과 경험해봤던 그것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재료공학을 안 하고 뭐 어떤 친구는 교수가 되고 이거를 봐가면서 내가 여태까지 성장해왔던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사실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팔란티어 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학이 의미 없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뾰족하게 만들 거니까요. 저는 교육의 목적은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100% 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두고 보기 위해서 사실 회사가 이 친구가 어떻게 잘 성장해 왔는지 얼마만큼의 잠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학도 보는 거고 성적도 보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대기업들 중심의 경제 제도가 개편돼 가지고 대기업들을 가는 게 그렇게 현실적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막 되게 막 멋있는 일이 아니냐고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때는 대학을 가려고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 갔을 때 정말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진로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 항상 물어봅니다. 이게 되게 웃긴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형 인재를 키우고 싶으냐? 서울대형 인재를 키우고 싶으냐? 뾰족하게 자라서 그 뾰족한 걸 가지고 무기를 삼고 싶은 친구들은 대학을 안 가고 아까처럼 그 팔란티어에 가서 정말 성장하면서 뾰족한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뾰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너무 거기 잘 습득해가지고 이렇게 잘 적응하고 거기서 할 일을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것이냐. 어느 쪽이든 교육은 필요하다. 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교육이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이 어떤 뭐라 그러죠? 취업의 어떤 관문이 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오래 남지 않았어요. 물론 최상위권 대학 몇 개만 빼놓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는 그렇게 됐어요. 일본에서 50위권 대학 나온 거하고 70위권 대학 나온 거하고 취업이 다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 2위권 대학들 몇 군데 이렇게 정말 최상위권 대학만 남겨놓고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제가 어제 유튜브 할 때 이런 얘기 했는데 70위권 대학을 나온 거하고 75위 대학을 나온 게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사회생활 한 사람 입장에서 얘는 70위 대학을 나왔고 얘는 75위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70위 대학을 뽑고 75위 대학을 안 뽑으실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둘이 되게 비슷한 역량을 처음에 대학 때 가지고 있었거나 생각하는 정도 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위와 75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그 레벨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몇 년만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인서울은 그냥 몇 개 대학만 빼놓고 다 비슷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그렇잖아요. 의대? 연대 의대, 서울대 의대, 카톨릭 의대 빼놓고 다 그냥 비슷한 의대지 라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교대, 우리가 저 선생님은 어느 교대를 나왔고 어느 선생님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대학의 그룹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건국대가 좋아, 동국대가 좋아, 홍익대가 좋아 이 시절도 내가 봤을 때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갈 거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봤으니까 저는 아마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나요? 어디 하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공부인 경우가 제일 많지만 공부가 아니더라도 음악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거일 수도 있고 어느 한 분야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거의 대부분이 다 느꼈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서울대까지 온 저력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미쳐있는 분야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들고 결국 성공을 해나가는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고 나서 가장 주력했던 게 여기서는 아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두는 게 이득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분야에서 내가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서울대학교에 가면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전 항상 이렇게 답변하죠. 서울대학교엔 서울대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특색 있는 또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치열한 입시 사회에서 좋아하는 걸 찾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냉정히 말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의 입시 시스템 아래 주력하다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와서 그런 걸 시작한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중학교 때부터 미리 시작했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대학교 때 와서 내가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실천력이랑 계획력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실천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또 계획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실천한 이후에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능력이 서울대생들이 특히 강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만으로 충분히 될까요? 재능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나 적어도 대학 입시에 있어서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IQ가 굉장히 높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 그렇게 막 높은 편 아니거든요. 110땡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완전 높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거는 그렇게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제가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재능보다는 노력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 또는 학생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의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나 충분한 노력으로 그걸 커버칠 수 있다. IQ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낮았음에도 것 같아요. 서울대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수능에 맞춤으로 공부를 했다 이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은 어떤 게 수능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공부인지를 잘 모르고 단순히 암기로만 접근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문제를 풀고 그대로 끝낸다던가 이렇게 학습을 종료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국어에 맞게 각 지문들을 독해한 다음에 각 문장에 나온 내용들을
재진술 하면서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이런 연습을 했고, 또 수학의 경우에도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답지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 외에 다른 풀이를 탐구해보는 이런 식으로 수능에 맞춰져 있는 공부를 했고, 그게 제가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얻어서 서울대 서울대 도쿄대를 갈 수 있었던 공부 비법은 무엇인가요? 전 솔직히 제가 이제 공신이라고까지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이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공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이라서 이제 정말 그 대치동이나 그런 영향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는 그러면 공부를 왜 잘했니 물어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외워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지? 약간 이거 외우면 뭐가 좋지?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쳤던 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보면 고분고분하지 않고 약간 게을러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어요. 한국에 이 발명품들 엄청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 성질이 급해서 그렇대요. 유럽 사람들은 좀 느긋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은 이 수도꼭지 같은 거 잘 안 바꾼대. 그냥 이게 뭐 돌리면 되지 뭐. 한국 사람들 그거 안 돼. 그냥 딱 틀면 차가운 물 온도까지 딱 맞춰서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발명품이나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약간 게을러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싫어하는 거죠. 이게 막 불편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어떻게 보면 게으름, 어떻게 보면 성실함인데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 2일은 2인 4, 2, 3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더 잘해? 이렇게 어떻게 다 외워? 난 이렇게 못하겠어. 아니, 그리고 이 수학 공식, 뭐 2분의 마이너스 b, 뭐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만 4ac, 뭐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워? 점과 직선 사이 어떻게 다 외워?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찾았는데, 이런 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고, 제가 느낀 바가,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주입해 줬을 때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대 가고 도쿄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했더라. 자기는 주입식으로 했대요. 근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는 암기했어라고 말하는 거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암기했다는 건 달라요. 공부 잘했다는 애들이 암기를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무작정 외워가지고 막 진짜 무지성을 한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걔네들도 다 그 안에서 효율을 추구하고 뭔가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했다는 얘기지, 그냥 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안 가는데 외웠어, 유형을 했어, 이런 친구는 거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이런 약간은 고지 시킨 대로 하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가짐,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는 마음가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도 서울대 입학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돌아가면, 사실 지금 서울대 가기가 예전보다 좀 쉽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의대가 없었으니까. 저는 지금 저의 이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정말 훨씬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왜냐면 그때는 저의 공부 방법이 맞다고 컨펌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확실히 알잖아요. 제가 만약 정말 이렇게 가서 공부하면은 전 진짜로 너무너무 재밌게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게 약간 군대 전역한 사람이 난 군생활 재밌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겠다. 불안해 할 필요 없었겠다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누가 나를 이렇게 서포트 해줬다, 그럼 난 진짜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공부 방법들을 더 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스템이면 제가 말하는 공부법은 결국은요, 한 과목에 몰빵해가지고 다 때려잡아라가 아니고 공부의 효율을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공부의 효율을 올리지 않으면 요즘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학을 암기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옛날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을 쌓아야지 암기로 수학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인정할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거기까지 못해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효율이에요. 근데 요즘에 입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효율입니다. 수행평가도 챙겨야 돼, 과학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영어도 해야 돼, 내신도 챙겨야 돼, 수능 공부도 해야 돼, 수리 논술도 준비해야 돼, 모두 해야 돼.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 아이들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으로 가면 저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뭔가 되게 쉽게 핵심을 파악해서 어떤 이렇게 쉽게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게 요즘 세상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몰빵해서 공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요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영재외교나 과학고 가는 친구들도 걱정이 될 정도로
왜 거기 가서도 균형 잡히게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히게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핵심을 잘 패고 전략을 잘 수립하고 이런 방법들이 요즘 사실 입시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 자식도 서울대 가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제 자식을 저 대신에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저랑 똑같이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전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못 하겠어요. 왜냐면 운전하고 공부는 아빠한테 배우는 거 아니라고.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 수학을 가르치는 게 어렵냐면, 수학이나 공부를 가르치는 게 어렵냐면, 이게 공부라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산이랑 똑같아요. 근데 산을 내가 아무런 구속 없이 올라가면 사실 내려오게 되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옆에 어떤 책임감과 어떤 구속이 있을 때 사실 그것들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미래에 대한 자기를 위한 거든, 아니면 옆에서 뭐 지켜보는 거든, 책임감이든, 부모를 실망시키기 싫은 마음이든, 과시욕이든, 아니면 성취욕이든, 뭐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부모가 옆에서 가르치면 여기서 어리광이 나오고 싸움이 나서 그게 끝나요. 그래서 부모가 어지간히 휘어잡고 이걸 하지 못하면 사실 부모님도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더 어려움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렇게 못하겠고, 우리 아이들도 갑자기 밖에서 안 그러는데 저한테는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막 얘기하면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교육의 위력이 그런 면에서 좀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 아빠가 해줄 말을 밖에서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누가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해주고, 지금 우리가 학원에서 제가 아이들 관리하고 과외할 때 아이들 관리해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누가 해준다? 저는 뭐 서울대로 못 박는 건 그렇지만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가서 정말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사춘기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사춘기라는 변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